이민 당국에 의해 뉴욕과 LA 등 미 전국 10개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고된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이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직후 전개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는 3년 전에 초소형 아파트를 건립해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좋은 호응에 힘입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업자들과 의논해서 더 많은 초소형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선상의 사설 주차장들에서 주차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이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써 15번째가 되면서 자전거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존폐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이르면 내년 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민 당국에 의해 뉴욕과 LA 등 미 전국 10개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고된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이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직후 전개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전 개시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전격 연기됐던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이 2주 만에 실제 실행되는 것이어서 이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USA 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연기했던 불체자 추방 작전을 독립기념일 직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일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당초 지난달 23일부터 LA, 뉴욕 등 10개 도시에서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2,040여 명의 불체자들에 대한 현장 체포 작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3년 전에 초소형 아파트를 건립해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좋은 호응에 힘입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업자들과 의논해서 더 많은 초소형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3년 전 시 소유지 위에 개발업자들이 초소형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많은 뉴욕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시 당국은 보다 많은 수의 초소형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아파트의 크기는 260에서 360 스퀘어피트 규모이며 맨하튼 렌트 시세에 비해 렌트비는 절반 수준입니다. 원래 초소형 아파트는 전쟁에 참가했다 현재는 집이 없는 전 군인 신분의 베테랑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로 올라가는 렌트비에 아파트를 지을 공간도 부족해지는 현실 앞에서 이제 뉴욕의 새로운 명물로 초소형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특히 1인 가족인 경우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선상의 사설 주차장들에서 주차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던의 음식점 및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뉴 프레시 마켓과 함께 유니온 스트리트 인근 플러싱 타운홀을 비롯해 중국계 슈퍼마켓 등과 일부 교회들도 단속 대상입니다. 퀸즈에 사는 한인 박모 씨는 최근 노던 블루바드와 160가 사이에 있는 중국계 뉴 프레시 마켓 주차장에 잠깐 차를 세웠다가 견인을 당했습니다. 박 씨는 견인 업체에 현금 $272를 지불하고 차를 돌려받았습니다. 노던 선상에서의 주차 위반 단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 156 스트리트 머레이 쇼핑몰은 2시간 이상 지체한 고객의 차량도 단속을 하는 등 과잉 견인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운 식당들이 문을 열면서 고객들이 주차 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세웠다가 견인을 당하는 겁니다. 이 지역 중국계 마켓과 연계된 시티 오토모터스 견인회사 관계자는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차를 견인하러 간다며 단속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월요일 윌리엄스버그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28살의 여성이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의 15번째 사망 사건으로 뉴욕시가 자전거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 70살인 트럭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를 무시하고 덮쳐버렸습니다. 뉴욕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갖춘 곳에서도 빈번히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리면서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연쇄적인 자전거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자전거는 차량과는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시야에 들어오면 자동차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함께 쉐어한다는 기본 정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존폐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이르면 내년 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부가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의 다카 존속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다카 폐지 소송권을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에 다룰 11개 케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다카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1년간은 법정 공방 없이 다카가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대법원에 다카 폐지 소송에 대한 급행 심리를 요청했으나 기각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카 폐지안에 대한 심리가 예정대로 10월부터 본격 시작될 경우 빠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3월 5일부로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위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DC 등 세 곳의 연방지법 등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둘러본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그곳의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비롯한 하원 히스패닉 코커스의 의원들은 이날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미국 텍사스주 클린트와 엘페소의 수용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트위터에 끔찍했다며 직원들이 여성 이민자들을 마실 물도 없이 유치장에 가두고 변기물을 마시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의원은 억지로 들어가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 한 명이 말하길 관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는 시간에 깨우거나 창렬하고 부르는 등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하원 의원인 주디 추 의원도 트위터에 이민자들이 목이 마르면 변기물을 마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똑같이 전했습니다. 매들린 딘 의원은 그곳의 상황이 상상보다 훨씬 나쁘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경 이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최근 국경 이민자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속속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엘파소의 구금시설이 위험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고 지난달엔 이민 변호사들이 클린트 아동 수용시설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이스북 사옥의 우편시설에 있는 탐지기계가 소포에 맹독성 신경가스인 사린가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며 경보를 울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은 위험 물질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탐지 기계를 이용해 모든 배달된 편지와 소포를 조사하는데 한 소포에 대해 사린 가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경보가 울린 것입니다. 맨로파크 소방당국은 당초 페이스북 직원 2명이 이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다시 이 가스에 노출된 직원은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사린은 신경제로 분류되는 인공적으로 제조된 화학적 물질로 이 가스에 노출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경보 후 이 일대의 건물 4곳에서 직원들이 모두 대피했으나 안전한 곳으로 판단된 3곳은 다시 직원들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미 연방수사국 FBI는 소포의 내용물과 발신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양측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향후 협상에서 북한에 무엇을 요구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황선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 분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내 북핵 동결론 검토 보도에 대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한 부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내놓은 새로운 접근법은 북한이 새로운 핵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핵시설을 우선 폐쇄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지만 현존하는 핵무기는 놔두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미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거나 북미 관계를 강화하는 등에서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북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계적 프로세스 수용을 심각히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비무장지대 방문 등으로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랜드 딜을 주장해 왔었지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점진적 접근법 고려에 열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LA에서 산행 중 실종된 70대 한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라크레 센터 인근 엔젤레스 구규림의 마운트 워터맨 등산로에서 산행에 나섰다가 오후 5시 30분께 실종됐던 72살의 유진 조 씨가 지난 30일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이날 실종 지점에서 7마일가량 떨어진 데블스 캐넌 로드에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조 씨는 함께 하이킹을 하던 그룹에서 뒤처져 나고한 뒤 연락이 두절되면서 그동안 개울물과 산딸기, 개구리 등 음식으로 섭취하면서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며 현재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지난 6월 17일 실종된 유타 대학생 맥킨지 루크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경찰은 지난 30일 이 사건 관련 31살의 야올라 아자이를 강제 납치 및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행 중이었던 루크는 지난 6월 17일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 내린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와 전화 기록을 통해 아자이를 체포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좌완투수인 28살의 타일러 스켑스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AFP 통신은 스켑스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원정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텍사스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타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스켑스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이날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에인절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켑스는 올 시즌 15경기에 출전해 7승 7패, 평균 자책점 4.29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28승 38패, 평균 자책점 4.41입니다. 미 전역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4일 뉴욕시에서 펼쳐지면서 교량과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우선 브루클린 브릿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날인 5일 새벽 1시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맨하탄 브릿지도 상황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맨하탄의 FDR 드라이브와 브루클린의 플랫부시 애비뉴 등 주요 도로도 이날 차량 통행을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정보 사이트 월렛 허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정보 집계가 이루어진 총 47개 주 중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 평균 $1,200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는 세 번째로 높았으며 커네티컷은 10번째로 비싼 주로 집계됐습니다. 8월 1일부터 웨체스터 카운티의 세일즈 텍스가 1% 오르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웨체스터 카운티 세일즈 텍스 인상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픽스킬과 라이를 비롯한 19개 타운과 시티 그리고 20개의 빌리지 등 41개의 웨체스터 행정구역의 세일즈 텍스가 기존 7.375%에서 8.375%로 1% 인상됩니다. 웨체스터 카운티는 이번 세일즈 텍스 인상으로 2019년 말까지 5개월간 약 $5,800만 의 세금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혼다가 에어백 결함을 이유로 160만 대를 미국에서 추가 리콜합니다. 혼다는 타카타 에어백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터지면서 내부 부품이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다와 아큐라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총 1,290만 대의 혼다 차량, 2,260만 개의 에어백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에서 이번 제7회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앤드류 박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남을 돕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기 호주머니에 돈 나오거나 이제 좋은 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앤드류 박 변호사님 제7회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여름에 시작한 건데 벌써 7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우리가 7년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7년 동안에 뭐 저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되면 7년이 네. 되는 거고 사업이 잘못되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 아직도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재단이 없어지면 그때 좀 말이 나올 거예요. 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7년째 했고 여름마다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해 한 7명 3,000불씩 그리고 작년은 음악 쪽으로 네. 제가 가서 음악 네. 학생들을 저희들 뽑았는데 그랬죠. 네. 갑자기 다른 학생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재단 어디 갔냐고 자기들 돈 필요하다고 그런 컴플레인트가 들어오니 네. 다시 음악보다는 그냥 왜냐하면 음악은 좀 특이하니까 네. 좀 제너럴하게 오픈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해는 12명을 2,000불씩 해가지고 그렇군요. 24,000불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네.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모든 거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파운데이션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andrewparkfoundation.org, 그렇군요. andrewparkfoundation.org. 네. 뭐 젊은 사람들은 그것만 알면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것만 다 만들어주면 뭐뭐 필요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다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네. 부모님은 그냥 지금 애들이 놀고 그냥 텔레비 볼 때 가서 잔소리 해야지. 야. 대학교 비싸. 내가 2,000불 내는 것보다는 앤주방한테 받아내.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어플라이 하면 좋겠고 네. 또 거기에 우리 에세이를 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에세이 주제가 뭐 저는 always 뭐 좀 특이하게 하려고 네.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네.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물어봤고 네. 올해 주제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역사 선구자로 생각하는 사람. 네. 왜 이 사람을 선구자로 생각하는가.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볼 건데 네. 왜 이게 좀 특이한 거는 네. 제가 지금 외국 시장에 라디오 호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선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10,000불 내고 이 재단을 외국 시장한테 선전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라디오 쇼를 통해서 네. 제가 지금 외국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네네. 우리 생각에는 외국 학생들한테 네. 이런 공부를 시키면서 네. 앤주박이 왜 설창이고 네. 이런 한국 문화에 온 사람인데 네. 한번 문화에 있는 좋은 사람을 뽑아보라. Of course 여기서 BTS 뽑으면 안 뽑힐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너무 특이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뭐 이순신 장군인지 좀 특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로 이번 재단을 네. 좀 더 넓게 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좀 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역사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네. 프랑스에 너 감동받는 사람 누구냐? 존 오브 아크.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 문화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외국 학생한테 네. 한국의 유명한 역사 사람 얘기해. 네. 그런 취지로 그걸 뭐 혼자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 주제로? 예, 미안하지만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 네.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네. 왜 제가 이 재단의 이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파운더니까 여기에 제가 인스피레이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에 언제 이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을 볼 건가? 그렇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외국 시장에 이런 거로 그리고 얘네들이 네.
한국 사람이 교포가 또 이런 일을 하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재단이 그냥 한국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이 요번에 좀 특이한 거는 외국 시장에 도전을 네.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간단한 일이지만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네. 어떤 에세이, 어떤 학생들이 늘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런 주제를 좀 잘 받아들이고 호응이 좀 보이나요? 호응을? 근데 모르죠. 지금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모집 기간은 6월 말부터 이제 7월 말이니까 이제 한 달 더 남았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레지스터를 하는데 외국 애들이 레지스터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잘 제가 됐네요. 좀 기대하는데 네. 뭘 쓴 거는 모르겠죠. 네. 그거는 이제 7월 말에 끝났지만 만약에 거기서 특이한 에세이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나와서 우리 교포한테 나누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외국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좀 다 저도 궁금해요. 네.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한 뭐 남북교류 협력위의 그 위원으로도 지금 발족이 되셨어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뽑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아, 네. 어떻게 교포 같은 변호사를 오라고 해서 네. 저를 뽑아줬거든요. Of course 지금은 좀 남북 통일이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남북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를 해서 이런 많은 단체들이 지금 모집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포 변호사를 데려온다는 거는 고마운 거는 이 프로세스에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외국에 있는 교포도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남북 통일을 다 같이 머리를 써서 만들자. 굉장히 멋있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저를 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네. 이거는 한국 사람이 꼭 경기도에서 있는 게 아니라 네. 혀 꼬이고 뉴욕에서 교통사고 하는 사람도 네. 한국 사람을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또 우리 교포들을 좋게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뽑혀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대되지만 뭐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왜냐하면 좀 네. 위에서 좀 잘해 주셔야지 네, 네. 우리가 뭘 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일단은 뽑혔는데 네. 뭐 거기서 오케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이 네. 뭐 정치인든지 뭐 에듀케이션인지 우리 같은 다 가서 이제 북한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도 초창기에 거기 한국 있는 분들이 생각을 네. 해서 이 교포 변호사를 우리 단체에 넣자. 그거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뽑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좋게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성공했고 열심히 살고 여기에 있는 지식으로 거기 남북 통일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는 여러 가지 좋은 네. 의미로 제가 이 자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벌써 이게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이 벌써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장학재단을 처음 만들게 된 어떤 설립 동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시작했을까? 뭐 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 저도 장학금 탄 굉장히,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대학교 때 어떤 분이 나도 장학금을 줬거든요. 네. 제가 후 장학금 받고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뭐 내가 장학금 주겠다고 변호사 된 게 아닌데 네. 자연스럽게 아니 또 이거에 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네. 뭐내 자식도 있지만 네. 만약에 남한테 주는 게 어떨까? 저도 받은 거에 큰 네. 도움을 받았고 또 둘째 자녀 교육이에요. 아니 저도 자식이 있지만 우리 아빠 강력한 변호사 좋은 차 운전하고 좋은 집에서 살았어. 네. 나 좋은 인생 살았어.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우리 아빠가 자기 돈을 좀 너한테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네. 봤다. 저는 자녀 교육으로서 제 욕심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끝에는 좋은 일은 네. 나도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또 남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한 가지는 네. 자녀 교육이겠죠. 네, 그 철학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나의 이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럼 이 서로 말이- 윈윈이 아닌가. 이제까지 장학재단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 있고 뜻깊은 일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좀 기억나는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기억나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끝나고 저한테 편지를 보낼 때 네, 굉장히 그때. 뿌듯하죠. 네. 변호사님 이 돈이 중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사연을 얘기하고 또 어떤 학생은
첫 번에 안 뽑혔는데 3년 동안 노력하다가 뽑힌 학생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사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학생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of course 부모가 부자도 네. 또 장학금 원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좋은 기회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네. 또 계속 그러면서 지금 외국 시장을 열어놨으니 한번 좀 다른 그렇죠 다른 분위기로 가려고 네. 합니다. 사실 그렇게 젊은 분이 그렇게 장학재단을 꾸준히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는데 앤드류 박 변호사님은 참 굉장히 존경을 할 만한 분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놀란 거 그래도 어려운 일을 많은 하고 분들이 그런 계시거든요. 얘기해요. 네. 7년까지 갈까? 아니 뭐 미안하지만 뭐라는 거 시작하면 1년, 2년 안에 네. 희지부지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7년 아직도 하고 있으니 좀 큰 책임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앤드류 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